미세먼지, 황사에 각종 꽃가루에 요즘 눈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봄철은 각종 안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결막염은 물론이고요.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 따뜻해지니까 또 공기가 문제고요. 불청객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에 요즘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던데요. 건조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많고 건조한 이런 날씨에 올 수 있는 눈질환이 많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요즘 정말 전 국민한테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세먼지가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대표적인 것은 물론 호흡기 질환이긴 한데요. 예. 이 미세먼지로 인한 그 눈질환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막염인데요. 예. 저희가 그 결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울을 딱 보시면은 눈을 바라볼 때에 검은 자위 빼고 나머지 흰 부분은 다 결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만약 우리가 그 눈을 뒤집게 되면은 우리가 네. 눈꺼풀을 뒤집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눈 안쪽에 있는 그 딱딱한 부위에 있는 그것도 저희가 결막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러한 부위에 생기는 모든 염증들이 이제 결막염이 되는 거죠. 네, 네. 황사, 미세먼지, 이게 나비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 저희가 봄철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할 때에 예. 봄철의 단골 메뉴는 사실 황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 황사는 말 그대로 굵은 입자의 모래먼지예요. 네. 그래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경우에 눈에 좀 이물감은 심하기는 해도 곧 눈 밖으로 눈물과 함께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은 네. 이 미세먼지는 정말 그 입자가 그 미세라서 네. 이것이 이제 조직 조금 더 깊숙하게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출이 과다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눈을 이렇게 세척을 한다고 해도 이미 눈 조직 내에 침투된 그 미세먼지까지는 저희가 씻어낼 수가 없고 체내에서 저희가 이제 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미세먼지 성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넘어오는 예. 각종 오염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예, 이 결막염도 종류가 있나요? 결막염은 저희가 크게 그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어져요. 그 감염성이라고 하는 건 전염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에 의한 거,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네. 바이러스, 이제 곰팡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감염성 결막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네, 네. 그리고 비감염성이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이 알레르기, 예. 봄철 꽃가루라든지 또는 먼지라든지 황사.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독성.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의 일종인데 그 원인이 독성 물질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예. 민감한 체질이 민감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독성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길 수밖에 없죠. 물질 자체가 독성 물질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미세먼지가 사실은 이러한 독성 결막염을 유발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불편하고 무섭고 그러네요. 결막염 증상이 어떤가요? 일반적인 증상들이 처음에는 이제 눈이 좀 가렵고 눈물이 좀 유달리 많이 나고 좀 충혈되면서 이물감 같은 네. 걸 느끼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초창기 증상이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눈이 막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죠. 꼭 무슨 저희가 그 빵 발효했을 때 부풀어 오르듯이 정말 그 흰자위가 보기에도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막 그래요? 부풀어 오릅니다. 네네네네. 부풀어 오르고 열감이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그 검은 눈동자, 각막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시력도 침침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봄에 유독 결막염이 또 잘 생긴다고 하는데 환경적인 영향이 크겠죠. 너무 당연하죠. 예. 봄 되면 지금 한참 꽃도 피기 시작하는데 네. 이러한 꽃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가 꽃가루 등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 또 항상 옛날부터 날아왔던 황사먼지 거기다 요즘은 또 미세먼지까지 거기 더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좀 비가 좀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네. 그 우리나라 기후가 최근에 봄철에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먼지들이 발생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이러한 건조한 대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봄은 정말 그 눈에는 좀 잔인한 계절이 네,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말씀 나누는 동안 눈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막염, 봄철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방법에 대해서도 찬찬히 들여다볼 겁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문제를 내주실까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을 멀리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게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알레르기성인데요. 그렇죠? 예. 힌트를 다 주시네요. 네, 문자 메시지로 참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황사에 미세먼지 많은 요즘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예보가 나올 텐데요. 이런 봄에 이런 시절에 올바른 눈 관리법은 어떤 것일까요?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노출을 삼가하는 거죠. 요즘 그 기상 예보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그 예.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제가 봐도 뭐 앱 같은 것만 봐도 그날 하루에 그 대기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이미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으로 지수가 뜨게 되면은 네.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실내 활동을 조금 실내 하시고요. 활동을 하시고 또 되도록 이제 이런 시기에 환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외출하신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시자마자 네. 코 쪽이나 눈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물론 그 인공누액 같은 것을 외출하는 중간에라도 수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눈에 몇 분 넣고 깜빡깜빡 이렇게 눈을 흘려내리면은 그 먼지들이 씻겨 나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없던 분이라도 돌아오시자마자 네. 세면대에 깨끗한 수돗물 떠서 네. 그거 이제 얼굴 담그고 거기서 눈을 몇 번 깜빡깜빡 떴다 감았다 해도 충분히 씻겨 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네. 것은 안경을 끼는 분들과 렌즈를 끼는 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중요한데 이렇게 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실 때는 그 반드시 렌즈는 빼셔야 돼요. 아주 그 미세먼지가 눈 안에 갇혀서 눈에 굉장히 침투를 좋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 렌즈 자체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예. 먼지 많은 날 외출하실 때 반드시 렌즈 빼시고 안경 끼셔야 된다. 네.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눈 좋은 사람도 안경을 보안경을 좀 끼는 게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보안경을 끼는 것은 그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어느 정도 도움 된다. 이거 뭐 그냥 안경점에 가서 맞추면 되나요? 처음에는 그 네. 안과에서 그 눈 상태에 따른 적절한 도수 보정을 받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비용을 지불하시는데 네. 그냥 일반 렌즈보다는 자기 눈의 도수에 맞는 걸 조금 넣어주시면 더 도움되죠. 예, 알겠습니다. 눈을 좀 씻어주라고 하셨는데 수돗물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일 좋은 컨디션이라면은 그 어떤 거 쓰면 되나요? 일반적으로요. 네. 그 인공누액 제제가 제일 무난하기는 한데 예.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정말 수돗물이 최고예요. 어떤 그래요? 분들은 거기다가 조금 내가 소독을 해야지 해서 뭐 소금을 탄다든지 그런 분들 계세요. 붕산수를 탄다든지 네네네. 하시는데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아. 않고요. 물론 그것들이 가지는 그 항균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농도를 잘못 맞추게 되면 오히려 눈에 더 해를 주거든요. 네. 그냥 깨끗한 수돗물 강추드립니다. 예, 수돗물이나 아니면은 인공누액. 약국에 가면 인공누액 그건 있죠. 바로 살 수가 그건 있습니다. 사서 예. 수돗물보다 이게 조금 나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인공 그 눈물 성분이니까 예. 수돗물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죠.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도움 말씀 좀 주시죠. 봄철에 그 꽃구경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꽃이 유달리 그 가루가 많이 날리는 꽃들도 좀 있죠. 가려워서 못 가세요. 네, 꽃구경. 가려워서 못 가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되게 이런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면은 1번이 호흡기, 이제 코 비염부터 시작해서 예. 기관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눈인데요. 네. 본인들이 아세요. 나는 이제 봄철에 뭐 어디만 갔다 오면 뭐 유채꽃밭 갔다 오면 그렇더라, 벚꽃돌이 갔다 오면 그렇더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떡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 되도록 조금 장기간 그런 데 노출되는 건 피하시고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아까 제가 인공 눈물약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 한번 구경하고 약 넣고 네. 씻어내고 꽃 한번 네. 구경하고 약 넣고 씻어내고. 어떡해요. 그래도 증상이 있으시면은 예. 그 초기에 안과에서 네. 그 적절한 알레르기 치료 받으시면 더 금방 돌아와요. 이게 결막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뭐 꽃가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얘기도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막염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예, 치료는 어렵진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잘 세척하시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요.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류가 달라져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결막염은 사실은 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균을 잡을 수 있는 항균 한약을 써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 안과에서 그 균 종류가 뭐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곰팡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적절한 이제 뭐 먹는 약 또는 네. 주사도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증상이 좀 있으실 때는 이것도 이제 소염제를 좀 써야 증상을 좀 가라앉히니까 본인이 좀 덜 힘드시고 또 눈이 더 붓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 외에로 또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눈을 비비시면 안 돼요. 아, 손으로. 눈을 네, 만지시면 안 네, 된다는 네. 거죠. 간지러운데 만지지 말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눈이 손이 저절로 간다. 네. 뭐 그런데 의식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눈이 가렵다고 하는 것은 눈 안에 네. 들어가는 그 물질 때문에 가려운 건데 비벼버리면은 그것이 더 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찜질 해야죠. 냉찜질. 손대지 마시고. 손대지 말고 네. 최대한 손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을 멀리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씀은 맞는 거네요. 네, 정답입니다. 네, 오 정답 발표까지 해주셨습니다. 봄철 유액성 안질환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시원한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